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어제자로 재택치료 기준이 개편됐습니다. 재택치료자 가운데 방역과 의료는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반군은 스스로 자율 관리하는 이른바 셀프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센터 16곳을 개소했습니다. 박정필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 3분의 1 수준의 오미크론. 그러나 전파력은 3배나 강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춰 재택치료 체계가 대폭 개편됐습니다. 먼저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이거나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50세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면역 저하자입니다. 이들은 지금처럼 관리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전화로 상태를 점검받습니다. 그 외엔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돼 모니터링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군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 관리군들은 본인이 유증상이 있거나 또 건강상이 또 혹시 의료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상담을 원할 경우에 이제 저희 재택의료기관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해열제와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환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격리 방식도 개편됐는데 위치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자가격리 앱은 폐지됩니다. 또 확진자 동거 가족의 외출도 의약품과 생필품 구매 등 필수 목적일 때는 허용되고 별도 격리 없이 수동 감시 대상이 됩니다. 밀접 접촉자라고 해서 동거인 중에 본인들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고 또 불완전 접종을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1, 2차 접종을 하시고 90일이 지났는데 3차 접종을 안 하신 분, 이런 분들은 자가격리 7일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울산시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상담센터 16곳을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병원 중심의 9개소 의료 상담센터에선 확진자 건강관리와 비대면 의료 상담, 필요시 의약품 처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구군 재난부서와 해오리 콜센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7개소 행정상담센터를 통해 격리 관리 등 행정적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방역과 재택치료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정착에 대한 대책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어제 동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학부모 측은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특별기여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현대중공업은 가장들을 협력업체에 취업하도록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울산시와 교육청, 경찰과 현대중공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에서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철호 시장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고 세계 각국이 지켜볼 것이라며 특히 아이들의 올바른 정착과 성장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책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1.4% 오른 4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울산시는 신규 사업으로 수소 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과 자율주행 개인 비행체 핵심 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등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4월 말까지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9월에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2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민관합동 해상풍력 TF 3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울산시는 40km 이내에만 적용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대상 확대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울산 이전과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 점용료의 지자체 50% 할당, 그리고 부유식 해상풍력 배후 항만 조성을 위한 항만 기본계획 변경 등 4건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지역 어민단체들은 울산시청 앞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사들이 어민과의 협의 없이 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업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주군이 최근 발생한 양주 채석장의 매몰 사고와 경남 창원시 발파 작업 준비 사고 등과 관련해 토석 채취 허가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울주군은 오는 14일까지 관내 토석 채취 허가지를 대상으로 토사 유출 방지 시설 등 법적 의무 사항을 비롯해 자체 안전 보건 관리 체계와 재해 예방 계획 등을 폭넓게 점검합니다. 동시에 근로자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 재해 예방과 계도 활동도 벌입니다. 지난해 거래 급감에도 울산의 외지인 주택 매입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 매매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주택 매매 22,088건 가운데 울산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의 매입은 5,732건으로 전체의 2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외지인 주택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남구로 전체의 33.9%에 달했습니다. 최근 갈수록 대범해지는 10대 청소년 범죄를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있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소년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과 가출과 비행을 일삼는 우범 소년이 크게 늘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여중생이 다른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양쪽 뺨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옆에 있던 학생도 말리기는커녕 폭행에 가담합니다. 심지어 또 다른 학생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합니다.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몽골에서 이민 온 여중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 4명 중 2명은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범죄 연령도 낮아지는 가운데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소년범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시 증가했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10대 청소년 범죄 피의자는 전년 대비 23.7%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와 폭행, 무면허 운전 등의 특별법 위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2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울산과 양산 지역을 관할하는 울산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범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울산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소년범은 1,3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7.4% 늘었는데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32.8%나 늘었습니다. 소년범 10명 중 3명이 촉법소년인 셈입니다. 특히 가출과 비행 등을 일삼는 우범 소년은 1년 만에 4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비대면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중립시켜주는 그런 기제가 작동하지 못하고 정말 혼자 있거나 아니면 소규모 친한 또래 집단과 함께하면서 약간 나쁜 경향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등 청소년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데 최근에 1년의 경향을 보면 그런 형사 미성년자들의 인지도, 말씀드렸던 신체적인 성숙도,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나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견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지역별 순회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는 남구 지역에 5가지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태화강 국가정원을 확장하고 정원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석유화학단지 통합 파이프랙 구축과 남구 매암 사거리에서 북구 현대차까지 배후도로 건설, 석탄부두를 시민 친수 공간으로 조성, 그리고 고래 생태체험관을 익스트림 해양 스포츠센터로 전환할 것 등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울산 지역 공약에 대해 검증하자고 국민의힘 울산시당 측에서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후보가 6대 울산 공약을 발표했고 지난 1월 윤석열 후보도 울산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며 울산에서만큼은 지역 공약에 대해 활발하고 치열한 토론과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원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에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총괄특보단장은 안민석, 정성호, 김교흥, 김철민 국회의원 등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4명이 후보자 직속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번에 이상원 의원이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의 후원회 6곳 모두 후원금의 모금 한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채익 이상원 국회의원의 후원회는 1억 5천만 원, 김기현, 박성민, 권명호, 서범수 국회의원 후원회는 1억 4,900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5천만 원인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울산시 선관위는 3월 28일까지 회계보고 내역의 적법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회계보고서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울산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인사에서 이선봉 사무처장을 3급 부이사관에서 2급 이사관으로 승진 임용했습니다. 또 7급 2명을 6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3급 7국장 직급 신설과 함께 의회 자체 기준 인건비 도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유니스트를 방문했습니다. 정부의 10대 국가 필수 전략 기술 중 2차 전지 분야의 육성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유니스트와 지역 산업계 추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까지 암모니아 생산을 위해서는 100년 전 독일에서 개발된 하버 보슈법이 주로 쓰여왔습니다. 이는 고온고압의 공정을 통해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고 탄소 배출이 많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백정범 교수팀은 작은 쇠구슬을 굴리는 것만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수송 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암모니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지난해 기준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7명이 선정됐고 이 가운데 2차 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4명에 달합니다. LG화학과 현대엔지니어링, 고려아연 등 지역 기업들도 유니스트와 미래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양성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내 학계와 산업계가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원천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유니스트를 방문해 2차 전지 분야의 육성과 탄소 중립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유니스트가 노력하고 있는 그 탄소 중립 관련 기술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유니스트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탄소 중립 융합원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에 참석해 혁신 인재 양성과 산업 현장 중심의 실증 연구를 당부했습니다. 유니스트의 탄소 중립 융합원은 석박사 대상 탄소 중립 대학원과 학부 대상 탄소 중립 융합 학제 전공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탄소 중립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화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정부의 탄소 중립 205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한 맨홀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인근에서 독성 물질인 시안화수소가 기준치보다 5배 높게 검출되며 소방당국이 중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공장에서 인화 알루미늄과 인화수소 1리톤가량이 누출돼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가 울주군 청소업체 3곳이 재활용품 수거 차량의 운행 일수 부풀리기로 유류비 등을 과다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를 산정하는 한국자치정책연구원 등이 울주군 청소업체들의 연간 운행 일수를 최고 6배 부풀린 보고서를 작성했고 울주군이 이를 토대로 청소업체 3곳에 3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며 감사원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운행일수 조작에 따른 유류비 등의 과다 지급은 없었다며 사실관계 확인 없는 일방적 발언으로 오히려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사무실 부지 매입 과정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노조원들의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장지혜 부장판사는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울산지부 노조원 A씨 등 10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은 노조집행부가 노조 사무실 부지 매입 과정에서 매입 대금을 부풀려 배임하고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다 조합원 권리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실 부지 매입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진상조사와 수사를 촉구한 일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제한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시 지회는 어제 저출생과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에 앞장선 유공자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JCN 울산중앙방송 권경민 보도국장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권 국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시지회 홍보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아 저출생 대응과 지역 모자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적극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